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희주의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4월 26일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네, 34년 전 오늘, 그러니까 1986년 4월 26일 구소련 시절 우크라이나 지방에 있는 체르노빌 원전이 폭발한 날입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자연 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입혔고 인류 역사에 있어서 단일 사건으로는 이토록 다량의 그리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지속하는 이러한 방사능 물질을 자연에 노출한 그런 사건은 없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전 세계가 원전의 안전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하였고 여러 국가가 탈원전을 선언하도록 탈원전으로 되돌아서게 하는 계기가 된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 빈국, 에너지가 가난한 나라죠. 그래서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울진에 있는 한울 원전을 비롯해서 24개의 원자력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원전은 체르노빌에서 보셨던 것처럼 대형 사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저는 지나침이 없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에 있는 방사능 오염 여부에 대한 조사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한수원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줍니다. 1년에 한 번씩 보통 4월 달에 그 결과를 발표하게 하는데요. 원래도 며칠 전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울진 원전의 경우 육상시료나 해상시료에서 세슘 137이나 스트론튬 90 같은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긴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일반 환경과 유사한 수준이다 라고 원자력에서 또 그리고 용역을 맡은 전문기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원전 가동에 의한 영향으로는 삼중수소가 일부 빗물에 또 해수 시료에 그리고 육상에는 식료품 등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양은 아주 미미한 정도다. 그래서 이는 평상 변동 범위 안에 있는 방사능 농도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라는 게 한수원과 전문기관의 주장입니다. 이에 황희주의 현장의 목소리가 이 원전 주변 방사능 오염에 대한 조사 기간, 그리고 내용, 시료 채취, 그리고 그 분석 결과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었던 오늘 원전 주변 지역에 대한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 저희가 다뤄보는데 내용이 상당히 주제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은 국내 원자력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동 중인 원전은 울진에 있는 한울 원자력 6개를 포함해서 모두 24기, 24개입니다. 건설 중인 것은 울진에 있는 신한울 원전 1, 2호기와 부산 기장군에 있는 신고리 5, 6호기 등 4개고요. 영구 정지된 것은 고리 1호기와 경주 월성 1호기 등 2개 호기입니다. 네, 다음은 환경 방사능 조사인데요. 이것은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각종 환경 시료를 채취해서 감마 핵종, 방사능 스트론튬, 삼중수소 이런 것들이 있느냐 분석하여 원전 가동에 의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이 조사는 원자력 안전법 제104조 및 원자력 안전위원회 고시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한울 원전이 올 4월에 밝히고 있는 한울 원전 주변 환경 방사능 조사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 기간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딱 1년이고요. 조사 대상은 감시 대상으로 18개 지역을 선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18개 지역 안에 68개 지점이 있습니다. 이 68개 지점을 경북대학교 방사선 과학연구소가 직접 채취를 합니다. 이 한수원으로부터 용역을 받은 게 우리 한울원전은 경북대학교 방사선 과학연구소가 맡았고요. 이 연구소에서 632개 시료하고 주민들이 채취해서 분석 의뢰한 게 또 있습니다. 이 82개. 총 이렇게 해서 한 700개가 넘는 800개 가까운 시료들을 분석하게 됩니다. 이 시료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육상과 해상 이렇게 나눠보는데 육상 시료는 빗물, 지하수, 토양, 농수산물, 육류, 우유 이런 것들이고요. 해상 시료는 어류, 폐류, 해저류와 해저 퇴적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조사 지점은 한울 원자력으로부터 북쪽으로 저 강원도 쪽으로는 43km까지 가고요. 남쪽으로는 영덕 쪽으로는 63km까지 가고 서쪽 저 봉화 쪽으로는 10km 범위 내로 했습니다. 시료 채취는 1년에 2번 정도, 2번 이상 정도 하기로 했는데 보통 2번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일정 지점에서 동일한 지점에서 정기적으로 하고요. 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석은 원자력 본부가 알아서 하는데 한울원전은 경북대학교에서 맡아서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울진에 있는 한울원전 주변 조사 결과입니다. 자, 먼저 육상과 해상이 있다고 그러는데 육상 시료 중에 토양입니다. 토양은 북면 나곡과 매하에서 합니다. 여기에서는 스트론튬이 0.538 그리고 497 베크럴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용어가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세슘은 나곡, 부구, 후정, 주인, 매하 울진군 전역에서 나왔습니다. 조사 지역 전역에서. 근데 경북대 연구소 측은 이는 일반 환경에서 나오는 검출 범위 내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 대기권에 핵실험을 많이 했거든요. 선진국에서. 그럼 이 핵실험에 의한 영향으로 검출되는 핵종이다. 우리 원자력 가동하고는 관계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표생물입니다. 지표생물에는 솔잎 같은 데서 하는데요. 솔잎에는 스트론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구와 매하 지역의 보리, 쌀, 채소류, 과일 이런 데서는 방사성 탄소와 스트론튬이 또 나왔고요. 그런데 경대연구원 쪽에서는 이것 역시 과거 대기권의 핵실험에 의한 영향으로 검출되는 핵종이지 원자력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기상관측소 주변의 육상 빗물에서는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어요. 그 다음에 원전 내 원자력 발전소 내 배수구가 있어요. 바닷물을 끌어당겨서 이렇게 열을 좀 식혀서 다시 그를 이 바다로 내보내는 이 배수구 등지에서는 세슘과 스트론튬이 여기서도 나왔는데 이것도 핵실험에 의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눈길을 끄는 대목은 경북대학교 측이 원전 가동과 관련된 인공방사능 핵종이 있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원전 주변 시료에서 삼중수소가 나왔는데 이게 1.69 베크렐 아주 미미한 양이 검출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저 퇴적물 등 해저 시료, 어류와 폐류, 해조류 등에서도 세슘이나 스트론튬이 나왔는데 이것도 핵실험이지 원전 가동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수원과 원자력과 경북대학교 측에서 밝히는 모든 시료의 대부분은 핵종이 나오긴 나왔지만 이것은 원자력 발전하고는 관계가 없고 단지 과거 핵실험에 의한 대기권에서 핵실험에 의한 그 영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인정하는 것은 뭐냐? 한 가지 인정하는 것은 삼중수소 부분. 이거는 원전 가동에 따른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뭉뚱그려서 종합평가를 한번 해볼게요. 원전 주변의 환경 방사능 조사 결과 인공 방사능 핵종으로는 세슘 137가 스트론튬 90, 방사능 탄소, 삼중수소 이런 것들이 검출되었는데 대부분이 우주선과 과거 대기권 핵실험에 의한 영향으로 원전 가동과는 무관하다라는 게 저쪽 주장이죠. 그런데 하늘원전본부 시설 내 주변의 일부 시료에서 삼중수소가 나왔습니다. 근데 요거는 원전 운전에 의한, 원전 가동에 의한 영향이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데 그 영향이 매우 미약하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일상생활에는 전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니 안심해도 된다. 이게 경북대학교와 한수원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은 의아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환경 방사능 핵종이 나왔는데 그것은 원전과 무관한 대기권의 핵실험 영향이다. 그런데 고대 전문 지식이 없는 저로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만큼 저로서는 다만 오늘 경북대학교와 한국수력원자력 측이 밝히고 있는 결과라는 것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전문가가 계시고 이 발표 자료에 다른 이견이 있으시면 제게 알려주시면 공부해서 다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북대학교 측은요, 최근 5년간 이 한수원 용역뿐만 아니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또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한 50건 정도의 연구 실적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연구 인력도 핵물리학과 원자력공학 등을 전공한 박사만 11명 정도 있다. 그리고 보유 장비도 첨단 장비와 실험시설을 완비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띄워드리는 이 실험 연구자, 이 시설 부분입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완벽하게 알려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황의주의 유튜브에서 원전 주변 환경 방사능 조사 방법과 결과를 전해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 이 시도, 이것만은 좀 인정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자주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